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29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단순히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호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상이 될 겁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두산로보틱스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접하셨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을 이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실적 발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실적 발표의 깊은 내막을 보면요.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호재, 그 호재가 보입니다. 그 호재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호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모르는 호재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는 명확하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호재가 공개된다는 거예요. 뒤늦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한 주식을 보면 사람들이 이번 호재 너무 좋아 보인다면서 비싸게 매수를 보통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호재를 미리 알고 있는 세력들은 저렴하게 주식을 모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투자자들, 즉 시장에 비싸게 매도를 하죠.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오르면 비싸게 매도를 하기 위한 그 전략을 우리는 보통 매집이라고 부르고요. 즉 오늘 영상은 앞으로 나올 호재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호재를 가늠해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세력과 마찬가지로 저렴하게 매집하며 향후 수익을 위한 가능성을 올릴 수 있겠죠. 중요한 영상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 다 같이 힘내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볼게요. 해당 영상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해온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데요. 다 같이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수익을 위해서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볼게요. 아시겠죠? 자, 두산로보틱스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주가의 변동성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좀 포인트를 드렸었죠. 주가가 크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 좀 눌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눌림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실적 발표 내용 이미 아는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앞으로의 호재를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보기 위해서 어떤 실적 발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외람된 이야기인데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야, 아들아,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커피를 로봇이 만들고 있다더라 하면서 저한테 동영상까지 찍어 주셨는데, 이건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와가지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두산로보틱스 실적 발표 무슨 내용이 있었냐. 자, 핵심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늘어났습니다. 매출 늘어났어요. 국내 정부 지원의 사업 호조와 유럽 고객사 확대로 별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80%나 증가했습니다. 원액션 인수 효과로 연결 매출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190% 증가세를 보였고요. 2025년도 1분기 매출액이 52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2026년도 1분기 매출액이 152억이나 늘어났기 때문에요. 두산로보틱스가 2026년 1분기부터 매출의 성장세가 확인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북미법인 캐파까지 증설을 하고 있고 또한 AI 관련해서 채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회사는 여전히 초기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영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또 시설까지 늘려가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회사는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고 사업을 더 견고하게 예리하게 다듬기 위해서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적자를 기록하죠. 그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번에 나온 두산로보틱스의 2026년 1분기 실적 발표의 포인트는 매출은 증가를 했으나 보신 것처럼 인건비, 연구개발비 등의 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였음에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인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 투자를 위한 비용 부담이 매출로 더 연결될 수 있다면, 매출로 더 확대될 수 있다면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호재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포인트가 조금씩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호재는 아니에요. 영상 끝까지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북미법인의 캐파를 증설한다?
이거 지금 비용 들어가는 거죠. 돈 쓰는 거예요, 회사가. 근데 캐파를 증설한다는 거의 목적이 뭐죠?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나기 때문이잖아요. 고객사의 주문이 늘어난다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의 캐파로는,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는 소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돈을 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앞으로 더 많은 매출을 이어가기 위해서 쓰는 투자 비용이라는 건데 당연히 어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그리 좋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중에 향후의 흐름을 봤을 땐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원액시아도 처음에 인수할 때는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원액시아 인수를 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90%나 증가를 했죠. 그리고 그 원액시아 인수 효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온다라고 분명 오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고객사가 누구인지, 얼마나 수주잔고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이익 효과는 얼마인지, 시기도 있습니다. 자, 호재가 나올 시기와 그 호재가 무엇인지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그죠? 그거 제가 오늘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기왕이면 아직 구독 안 해놓으셨다면 우리 영상 구독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댓글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라는 의미로 상남이 주TV 파이팅,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파이팅, 이러한 댓글들 한 번씩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 영상 보고 있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대응 제가 면밀하게 관리해 드릴 겁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큰 변동성을 그리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저는 크나큰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크나큰 상승이 나왔을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대처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저와 함께 대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크나큰 상승이 뭐 갑자기 수직 상승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항상 이런 급등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물량을 빼앗고 가는 흔들기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런 흔들기 구간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흔들기가 맞을까?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많은 질문들을 장중에 하실 텐데 장중에 쏟아지는 그 질문, 결국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대응을 위해서라도요. 지금 미리 제 연락처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남겨서 대응 받아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바로 이어갈 건데요. 한마디만 좀 드리면은 저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를 달성할 때까지는 저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대응을 도와드릴 거예요. 때문에 제가 10만 구독자까지 향해 가기 위해서 저를 통해 연락 주신 분들은 관리, 수익,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죠. 그죠? 네. 7371-7454기로 두산로브라고 남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영상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의 성장은 보이지만은 지금 투자를 위해서 앞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에 대비해서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들이 여전히 비용 부담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는 것은 호재는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최고로 무서운 거는 호재도 등장을 하고 주가도 올라버린 거죠. 그게 가장 무서운 악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스가 나왔을 때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하면 늦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적 발표 내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걸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정말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품별, 지역별 매출 비중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볼게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북미 지역이 핵심입니다. 2022년도에는 28%였는데 26년도에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51%를 기록하면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 국내보다는 북미 지역이 월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여러분께 좀 필요하냐면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내보다는 북미 지역에서의 이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미 지역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 자동화 솔루션 단순한 협동 로봇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AI 솔루션을 판매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에 선언을 했었는데요. 꽤나 오래됐죠. 자, 근데 말 그대로 단순히 협동 로봇의 팔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AI 솔루션을 판매하는 게 훨씬 더 영업이 높습니다.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년도에는 8%였던 자동화 솔루션이 26년도에는 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또 뭘까요?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매출이 이번에 또 큰 폭으로 성장을 했고 그 와중에서 지금 단순히 로봇팔이 아니라 자동화 솔루션이 크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주력 매출 부문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죠.
회사도 두산로보틱스도 이걸 향해 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북미 지역에서의 자동화 솔루션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호재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외 및 투자 자료 요약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시고 구독한 다음에 문자로 연락하시면 제가 더 추가로 공개 좀 해드릴게요.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만 더 공개를 합니다. 일단 대외 투자자를 요약하자면 영업 적자는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지만 적자의 지속 원인은 북미 자동화 솔루션 수주 확대를 위한 캐파 증설입니다. 이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이 되죠. 자, 근데 고정비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여기에 따른 시너지, 기업의 이익은 나오지 않았다. 즉 호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가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 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어딘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호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재가 나오기 전에 저렴한 상태를 우린 뭐라고 부르죠? 매수의 기회고 이미 매수를 해놨다면 잘 보유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어떻게 앞으로 될까? 자, 역시나 엔드 오브 라인입니다. 이후에 자동화 솔루션 부분이에요. 이쪽에서 지금 127%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2026년도 자동화 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1350만 달러로 원엑시아를 인수한 다음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주 잔고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리드 타임이 3개월에서 중요합니다. 호재 시기가 이제 가늠이 되죠. 제품의 리드 타임이 3개월에서 6개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약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해요. 200억 원에 3, 6개월이 걸 감안하면, 근데 이거는 캐파 증설 이전이죠. 캐파 증설 이전에 2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주가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해서 펜실베니아에 공장을 짓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 공장을. 그죠? 자, 근데 그 신규 공장을 5월 달에서 6월 달에 증설이 완료될 거다라고 내다보는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5월, 6월. 지금 4월이죠. 그죠?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뭐가 확인됐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확인이 됐다. 근데 비용 부담이 있다. 캐파를 증설하고 영업 비용이 들어가고 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5월, 6월에 증설이 완료되면은 하나는 더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나아가서 증설이 완료됐을 때는 캐파가 400% 증가 예상이 됩니다. 400%예요. 그럼 지금 나왔던 매출 수주잔고, 매출 성장세, 매출의 수주잔고보다 400%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00%요. 심지어 북미 자동화 솔루션의 주요 고객은 헬스케어고요. 제약과 자동차 부품 등의 기업입니다. 헬스케어와 제약, 자동차 부품 등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 놓으면은 해당 고객사들 한 번 쓰면 계속 쓰거든요. 한마디로 두산로보틱스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캐파를 늘려서 이런 고객사들을 확실하게 붙잡으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인건비, 개발 비용, 시설 비용. 그럼 시설 비용과 이런 비용을 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두산로보틱스가 원하는 대로 이런 제약과 헬스케어, 자동차 부품 등의 기업들 고객사로 꾸준히 확보를 해 간다면은 앞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테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증설의 완료 시기와 고객사의 추가 확보 이슈에 대비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냥 주가가 지루하고 이거 올라가는 거야 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응이 중요한 순간이다.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손 놓고 있으면 전략은커녕 그냥 매일같이 어떻게 될까 기도만 하게 되는 겁니다. 7371 7454 여기로 두산오브라고 남기면 제가 추가적인 자료와 주가 대응 해드릴 거고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인 만큼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로보틱스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우리 파이팅 해보자라는 메시지 잊지 마시고요. 또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은 호재가 나오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호재가 나오지 않아서 못 올라가는 것 뿐이고 나아가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공매도가 약 300만 주 쌓여져 있는데 공매도 상환 이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두산로보틱스가 호재만 나와준다면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공매가 지금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고 있죠.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르고 잘 눌려있죠. 그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호재가 나와준다면 공매도도 상환을 할 것이고 주가가 폭발적으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호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죠. 단순한 실적 발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언제쯤 호재가 나올지, 어디에서 호재가 나올지, 어떤 기업의 이익치가 예상되는지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여러분께 가이드를 좀 해드렸는데 나머지 내용들 역시나 지금 이것보다 더 큰 내용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머지의 내용들은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남기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 여기에 따른 주요 가격과 핵심 타이밍 당연히 나오겠죠. 그죠? 이 부분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어떤 가격에서 사고 팔 건지 그 부분도 제가 관리해드리고 대응해드릴 거니까 문자 꼭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또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